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돌려주었더니 시댁으로부터 손절당해서 이번 추석이 기대된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한 짓을 똑같이 해줬다가 얼마 전에 시댁으로부터 손절당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번 추석부터는 친정에 가야겠죠. 시댁으로부터 버림받고 명절에 시댁에도 가지 못하는 며느리 마음,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마음속에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면서 이것이 통하는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냐는 말도 있지만 미친 개가 쓸데없이 짖으면 몽둥이가 약이라는 것도 맞는 말 같아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모와 신우를 대할 때는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할 말들이었습니다. 지난 과거 돌이켜보면 열받기도 하지만 시원함이 더 커요. 많은 분들 웃고 가시라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어요. 각자 모은 돈과 양가에서 약간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전을 보러 갔는데 신우가 결혼 당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신우와 시모 둘이서만 상의를 해서 저희 신혼집 가전들을 결정하는데 저는 당황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직원분들도 제가 결혼 당사자인 것을 알고 황당해했어요. 날카롭게 생긴 아주머니 직원이 신우에게 결혼 당사자도 아니면서 자꾸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신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 추론을 할 뿐이에요. 이 일은 3년 뒤에 신우와 시모에게 똑같이 갚아주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3년 뒤에 신우가 결혼을 했어요. 신우 가전 보는 데 가서 온갖 진상 다 보여주었습니다. 가기 귀찮다는 남편에게 하나뿐인 동생 결혼하는데 가전 보는 것을 오빠가 도와줘야지 않겠냐고 했더니 따라 나서더라고요. 가서 제가 이것저것 나서서 골라주었습니다. 신우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고 하고 비싼 것들로만 골라주었어요. 비싼 것들 중에서 신우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골라주는 것으로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계속 상의하고 가전들을 고르니 직원들이 저와 남편이 결혼하는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신우가 직원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끼어들어서 직원과 얘기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비싸고 디자인이 별로인 것들로만 골라서 실용성을 강조하며 신우에게 골라주었고 신우의 신혼집에는 대부분 제가 골라준 가전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릇과 생활용품들 보러 갔을 때도 물론 따라갔죠. 거기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해주었습니다. 신혼의 집들이 가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마디 해주었어요. 아가씨, 살림살이들 고를 때 디자인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골랐나 보네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그때 그 표정을 사진에 담아두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으면 온갖 인상 다 쓰고 쌀쌀맞게 저를 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 항상 신경질적으로 저에게 말을 했죠. 남편에게 말을 해보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나 남편이 같이 있을 때는 저에게 미소까지 띄우며 친절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나와 둘이 있을 때는 쌀쌀맞게 대하신다고 얘기했다가는 좋은 분을 질투해서 뒷담화한다는 누명을 쓸 것 같았어요. 이것이 시어머니의 의도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둘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상을 차릴 때 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얼마나 밉게 말을 하시는지 정말 오만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뭘 시키실 때 항상 시어머니는 저를 비난하는 말과 함께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냥 상을 펴라 하시면 될 것을 너는 지금 상 펴야 되는 것도 모르니 애가 일 돌아가는 걸 몰라 이런 식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밥을 푸라고 하면 저 국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푸세요.
이런 식으로 쌀쌀맞게 대답하고 밑반찬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라고 하면 어머니가 넣어놓으신 건데 저를 시키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꺼내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돼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둘러앉으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하신 오징어채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동공에 지진 나더라고요. 제가 참고 가만히 있을 때도 어차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저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뻔한데 잘하려고 노력하느니 시어머니에게 진상도 부리고 화풀이도 하고 재수없게 굴다가 욕먹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자상하게 대해주시던 시아버지께서 언젠가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잘못 없는 저를 시아버지에게 뒷담화했다는 것이겠죠. 신우가 첫째 태어났을 때 아이가 속눈썹이 길다고 양수가 지저분했나 보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계셨는데 신우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더군요. 소심한 남편이 그 앞에서는 별 말도 하지 못하고는 나중에 많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소심해요. 소심해서 제 뒷담화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소심해서 시모와 신우 앞에서는 기분 나빠도 말도 못하고는 집에 와서 곱씹으며 열받아 했습니다. 나중에 신우 아이 태어났을 때 신우 아이가 속눈썹이 긴 것을 보고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신우가 우리 첫째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우 양수가 더러웠나 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갓난아이를 내 분풀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명절에 전날이나 전전날에 시댁에 가서 차례 음식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에 신혼애가 오면 함께 저녁까지 시댁에 있다가 친정에 갔어요. 신혼 때는 시모와 신우가 저는 본체도 안 하고 둘이서만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신우는 친정에 와 있는데 나는 친정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만도 짜증나는데 둘이 그런 행동을 하니 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놀았습니다. 제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시아버지와 웃고 떠들고 있으니 자꾸 와서 대화에 끼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가서 핸드폰 하다가 나와서 시아버지 근처에 시모와 신우 없으면 또 시아버지와 웃으면서 대화했습니다.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마다 대단하시다. 그때는 아버님도 어리셨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냐.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드리고 별것 아닌 농담에 크게 웃어드리면 시아버지는 신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모와 신우를 의식해서 시아버지와 대화를 한 것이라 시아버지 말씀에 억지로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자꾸 듣다 보니 시아버지 말씀이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이 할 일을 제가 대신해 준다고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는 저를 소외시키려다가 둘이 소외되었던 것이죠. 신우가 결혼한 후부터는 신우 남편도 시아버지와 저희 대화에 끼어서 신나게 대화를 하니 신우가 엄청 질투가 났을 거예요. 신우와 단둘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대한 것은 덤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소소한 것들이라 다 적기도 애매하네요. 작은 일들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쌓이면 사람 참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이모님에게 보험을 들어드리다가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부터 손절당하게 되었습니다. 필요도 없는 보험을 시어머니 때문에 들어드리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고마운 줄 알아라 하셨습니다. 이모님 앞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가시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가 또 생색을 내시길래 필요도 없는 보험이지만 이모님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보험을 든 것이라고 저도 생색 좀 냈어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곳에 몇만 원씩 내는 것은 돈 아까운 일이지만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모님이 저에게 빚을 졌으니 언젠가 갚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말투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재수없네요. 그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가서 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을 부풀려서 얘기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진짜로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를 그렇게 안 보셨냐고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며 억울한 척 좀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렇지, 우리 아가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하셔서 당분간은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시댁에 오면 너희들도 힘들 것이라고 하시고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이라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역시 이런 눈치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명절에 저희가 가면 좋아하기만 하시지 걱정은 뭔 걱정을 하겠어요. 저 이렇게 시댁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손절당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손절당한 이 슬픔을 어찌할까요? 친정에 가서 새언니와 차례 음식하고 함께하고 마음껏 먹고 놀면서 이 슬픔을 잊어야겠죠. 저에게는 음흉한 계획도 있어요. 나중에 시댁에서 왕래를 해도 좋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신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계속 튕기려고 합니다. 신랑도 본인 엄마가 별것도 아닌 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시는 본가에 안 가겠다고 저에게 성질 부리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성질은커녕 인상도 못 쓰는 주제에 말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성질 받아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시어머니 너무하신다고 신랑이 성질 부릴 때 맞장구 쳤습니다. 이번 명절은 아쉽게도 시댁에 발도 못 들이고 친정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제 마음을 시어머니는 아실까요? 정말 사이다 며느님이시네요.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해주어야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쓰니님, 똑소리 나시네요. 멋지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